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4단원이에요. 벌써 4단원까지 왔네요. 자,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요 비와 비율은요, 2학기 단원에서도 또 비슷한 단원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두 수를 비교하기 한번 볼게요. 자, 비와 비율은 기본적으로 숫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뭐 비로 만들고 또 비율도 구해보고 뭐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고 적고 뭐 얼만큼 많고 얼만큼 적고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뺄셈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많은 쪽이 적은 쪽의 몇 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나눗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미술 체험관에 있는 여학생들이 24명이 들어가 있고요. 남학생은 4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이 뺄셈 방법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을 빼면 24명이 남죠.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4명 더 많습니다 라는 우리가 비교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나눗셈을 이용한다면 역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야 되겠죠. 자, 48 나누기 24는 나눠 떨어지죠. 2로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48은 남학생, 그러므로 남학생 수는 24는 여학생 수의 2배입니다 라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비교한 결과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와 비율은 두 수를 얼마나 잘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차근차근 4단원도 다 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더 알려드릴게요. 자, 두 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데요. 모둠이 1모둠에서 4모둠까지 있는데 이제 한 모둠에 남학생 수가 4명일 때 여학생 수가 2명이라고 한다면 모둠이 두 모둠이 되면 남학생 수는 8명이 되고 여학생 수는 4명이 되겠죠. 그리고 모둠이 3모둠이라면 또 3배가 되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3배가 되고요. 모둠이 4모둠까지 있다면 남학생 수는 4배가 되고 여학생 수도 똑같이 동일하게 4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무엇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보다가 자, 남학생 수가 4, 8, 12, 16으로 될 때 여학생 수는 2, 4, 6, 8 이렇게 변하는데요. 자, 한 모둠만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굳이 4모둠까지 먼저 비교하실 필요 없고요. 한 모둠만 비교를 해서 규칙을 찾아낸다면 나머지 모둠까지도 다 동일한 규칙으로 볼 수 있겠죠. 한 모둠이 남학생 수가 4명이고 여학생 수가 2명이에요. 그러면 4에서 2를 나눠보면 2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모둠 수에 있는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다 나눠보는 거예요. 자, 나눠보면 어쨌든 숫자는 다르지만 학생 수는 다르지만 답은 모두 동일하게 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나누면 모둠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2이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 수의 2배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번 여기 첫 시간은 두 수를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뒤에 내용으로 갈수록 뭐 두 수를 비교를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비로 나타내서 읽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들을 비율이라는 것은 비의 값이에요. 비교한 두 수를 비로 나타냈다면 그 비교한 값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남학생 수가 4명일 때 여학생 수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 남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학생의 비의 값을 구한다면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이 2명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8명일 때는 여학생이 4명으로 늘어나죠. 자, 그럴 때는 8명이 기준이 될 때는 여학생이 또 4명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에 비교했을 때 남학생 8명에 비교했을 때 여학생이 4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수나 혹은 또 소수로도 고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비의 값 또는 비율이라고도 또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야구나 어떤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와 비율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이거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일상생활에 안 써?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수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몇 대 몇 이렇게 뭐 경기를 했을 때 10번 중에서 내가 뭐 5번 이겼다 경기를. 그러면 50%의 승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이 비와 비율에 해당하는 요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비와 비율 또 비가 어떻게 또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